자, 반갑습니다. 싱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정보기사 필기 28장, 그죠? 5과목의 파트 3,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정보처리기사 필기 5과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의 마지막 파트가 되는 시스템 보안 구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파트만 살펴보면 우리가 정보 처리 기사 필기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 살펴보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뭐 스킵을 해도 괜찮다 뭐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동영상들, 인강들을 시청을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제도 같이 풀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파트 4는 시스템 보안 구축에 대한 내용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그죠?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는 총 4개의 파트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스템웨어 개발 보안 구축 약 한 20% 나오는 요 부분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이번에는 과목 중에서 이제 과목의 파트 중에서 그나마 비중이 가장 좀 작은 13.81%의 출제율을 보이고 있는 시스템 보안 구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알겠죠? 예. 특히 이 시스템 보안 구축의 이제 파트, 즉 섹션이죠. 섹션에서는 5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 공격 유형.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격받는 아주 중요한 섹션입니다. 그리고 서버 인증, 보안 아키텍처, 보안 프레임워크, 그리고 로그 분석, 그리고 보안 솔루션, 이렇게 5가지의 파트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보죠, 이제. 자, 시스템 보안 구축의 이제 섹션 01에 해당하는 서비스 공격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먼저 공격 유형에서 서비스 거부라는 단어. 자, 서비스 거부 공격. 이거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슨 뜻이냐 하면, 서버에서 누군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일반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공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DOS, DDoS도 여기에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denial, 뭐 여러분들 읽기 나름이겠죠, 그죠? denial of service 해서 deny가 우리가 이제 반대로 표시할 때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격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것은 일단 공격자가 즉 해커가 되겠죠. 그죠? 그러한 해커가 표적을 만들 거예요, 일단. 그죠? 표적을 어떤 서버에 내가 접속을 해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표적이 이제 정하겠죠. 그죠? 자기가. 그래서 표적이 되는 서버의 자원, 리소스를 고갈시킬 목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리소스를 잡아먹은 해커가 이제 표적이 되는 서버에다가 서버의 자원을 이제 자기가 계속 공격해서 서버의 자원을 고갈시킬 목적으로 다수의 공격자 또는 시스템에서 대량의 데이터, 아주 큰 데이터, 대량의 데이터들을 한 곳의 서버에 집중적으로 팍 이렇게 여러 대의 서버, 여러 대의 PC를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그 표적이 된 서버에게 집중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표적이 되는 서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다. 서버의 기능은 클라이언트와의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과 그리고 자체 내부에서 뭐 데이터가 고객들이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조회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러한 리퀘스트를 받으면 그만큼 리스판스를 빠른 응답 시간을 가져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 것들을 공격자가 표적이 되는 서버에다가 자원을 고갈시킬 목적으로 다수의 공격자 또는 시스템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한 곳의 서버에 집중적으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표적이 되는 서버에 정상적인 서비스 기능이나 직접 거기서 이루어져야 될 기능들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뭐 서버를 다운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기능을 바꾸게 한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공격 기법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DOS, Denial of Service, 서비스 거부 공격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거부 공격 유형에는 참 많아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래서 핑 오브 데스, 우리 핑이 뭔지 아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핑 오브 데스, 죽음의 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서버에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네이버 뭐 다른 곳 이런 데다가 핑을 날려봤죠. DNS 그때 할 때. 근데 네이버는 그때 서비스를 했는데 왜 핑이 안 날라갔냐면 이 핑 오브 데스는 계속해서 핑을 날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쏘는 거죠. 살아있는지. 그래서 수신 신호를 계속 받고 송신 신호를 계속 보내게끔 계속 유도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핑 오브 데스에 네이버는 대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핑 오브 데스를 자체적으로 무마하기 때문에 핑이라는 정보를 그러한 것들을 응답하지 않게끔 네이버는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스머핑, 그리고 sin 플러딩, syn 플러딩, 그리고 티어드랍, 그리고 랜드, 그리고 여러분들 익히 들어보셨던 디도스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 유형에는 핑 오브 데스, 스머핑, 그리고 syn 플러딩, 그리고 티어드랍, 그리고 랜드, 디도스 등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 거부 공격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현상을 가지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정보보안 기술에서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아주 디테일하고 코드까지 섬세하게 짜가면서 이렇게
실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종류들하고 그에 관련된 개념, 특징, 그리고 대처 방법 이러한 등등만 필기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보 보안 쪽으로 가게 되면 뭐 이런 것들 다 실습을 자체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해커가 보내는 신호들을 이제 방어하는 그러한 기술도 실습을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말씀드린 바대로 서비스 거부 공격 유형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핑 오브 데스, 죽음의 핑입니다. 그죠? 예. 말이 좀 선뜻합니다. 그죠? 예. 자, 핑 오브 데스는 우리 핑 명령, 그죠? 이거를 우리는 핑 명령어를 치면, 자, 우리가 이렇게 R 해서 뭡니까? CMD 이렇게 치면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의 랜카드에다가 핑을 쳐보겠다. 0.0.1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32바이트 데이터 사용이라고 나오면서 일정 시간 이렇게 내 랜카드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핑해서 뭡니까? 네이버는 핑이 안 날아간다 그랬죠? 그죠? 안 돼요. 왜? 여기에서 아예 막아놨어요. 핑 데이터를 핑 오브 데스라는 그것을 침입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막아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핑 명령을 전송할 때 패킷의 크기를 인터넷 프로토콜 허용 범위 65,536 바이트 알겠죠? 65,536 바이트 이상으로 전송하여 공격 대상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서비스 거부 공격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서비스 공격 거부 방법이 바로 핑 오브 데스. 핑은 네트워크에서 그 호스트가 살아있는지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온 명령어인데 그러한 명령을 악용해 가지고 그죠? 인터넷 프로토콜의 허용 범위인 65,536 바이트 이상으로 전송을 시켜버림으로써 데이터 공격 대상의 네트워크를 아예 마비를 시키면 서버가 서비스를 하겠어요? 못하겠죠. 그래서 서비스 거부 공격 방법이 바로 핑 오브 데스, 죽음의 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에 사용되는 큰 패킷은 수백 개의 패킷으로 분할되어 당연히 분할되어서 전송이 되겠죠. 그죠? 근데 공격 대상은 분할된 대량의 패킷을 수신함으로써 분할되어 전송된 패킷을 재조립을 해야 되죠.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수신이 되었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조립해야 하는 부담과 분할되어 전송된 각각의 패킷들의 ICMP, 우리 ICMP 네트워크 할 때 배웠다 그죠? 뭡니까? ICMP 핑 메시지 이거는 뭐냐면 ICMP 핑 메시지는 특정 IP로 패킷이 전송될 때 그죠? 특정 IP로 서버가 되겠죠 그죠? 전송될 때
해당 IP의 노드가 현재 운영 중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핑. 그죠? 메시지로 이를 수신한 노드가 만약에 운영 중이라면 핑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에코, 아까 제가 뭡니까? 명령 프롬프트에서 보내봤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에코 응답 메시지를 전송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ICMP라는 프로토콜이 있었죠. 인터넷 컨트롤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ICMP 시험 문제로도 나왔고 기출 문제로도 나왔고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ICMP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인데 TCP/IP 기반의 그죠? 인터넷 통신 서비스에서 모든 인터넷에 대해서 그 네트워크에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ICMP예요.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 IP에 결합되어 전송되는 프로토콜로서 IP에 대한 통신 중에 발생하는 오류 처리와 그리고 전송 경로 변경 그리고 에코 요청 그리고 에코 응답 등을 제어하기 위한 메시지를 취급을 합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ICMP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 그죠? 매니지먼트가 있고 메시지도 있는 모양이네요. 아무튼 TCP/IP 기반의 인터넷 통신 서비스로 제어인데 이거는 메시지에 대한 제어가 아니라 이건 컨트롤이지.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매니지먼트지 싶은데 관리인데. 아무튼 프로토콜로 IP에 대한 통신 중에서 발생하는 오류 처리와 전송 경로 변경, 에코 요청과 응답 등을 제어하기 위한 메시지를 취급을 하는 게 바로 ICMP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핑이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특정 IP로 패킷이 전송될 때 해당 IP의 노드가 현재 운영 중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메시지로 이를 수신한 노드가 운영 중이라면 핑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에코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게 바로 ICMP 핑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공격에 사용되는 큰 패킷은 수백 개의 패킷으로 분할되어서 전송되는데 공격 대상은 분할된 대량의 패킷을 수신을 함으로써 그죠? 분할되어 전송된 패킷을 재조립도 해야 되고 그죠? 재조립해야 되는 부담과 그리고 분할되어 전송된 각각의 패킷들한테 핑 메시지 ICMP 핑 즉 에코 응답을 해줘야 돼요.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느라 네트워크가 마비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다운되게 됩니다.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돼버리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쫄트, 에스핑, 그리고 ICMP 버그, 아이스 네트워크 요거의 종류들은 조금 알아두세요. 이거는 핑 오브 데스 중국음의 핑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쫄트, 에스핑, ICMP 버그, 아이스 네트워크 등의 죽음의 핑을 기초로 해서 이거는 변종 공격입니다. 변종 공격에 대비하여 ICMP 핑 메시지가 아예 네이버처럼 방금 보셨다시피 네이버처럼 메시지가 전송되지 못하도록 방화벽에서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핑을 날려보면 응답이 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것들에는 아직 방화벽에서 이러한 죽음의 핑, 뭐 쫄트나 에스핑, ICMP 버그, 아이스 네트워크 등의 변종 공격에 대비하여 ICMP 핑 메시지가 전송되지 못하도록 방화벽에서 차단하는 기술을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럴 것 같았으면 모든 곳에다가 그죠? 우리가 방화벽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해두면 이 죽음의 핑은 변정 공격, 쫄트, 에스핑, ICMP 버그, 아이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관리 툴인데요. 쫄트는 공격 툴의 한 종류로서 가능한 IP 데이터 그램의 크기를 초과하는 패킷을 생성해서 전송하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스핑도 그렇고 ICMP 버그도 아이스 네트워크도 말 그대로 이것도 죽음의 핑에 변종된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공격을 받아버리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조립을 해야 되는 부담, 그리고 전송된 각각의 패킷들을 ICMP 핑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느라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시스템이 다운되어서 서비스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쫄트, 에스핑, ICMP 버그, 아이스 네트워크 등의 변종 공격에 대비해서는 ICMP 핑 메시지가 아예 전송되지 못하도록 방화벽에서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방화벽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핑 오브 데스, 죽음의 핑에서 이제 로 인해서 뭡니까?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되죠. 막을 수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공기업이나 아니면 은행 이런 데에서는 뭐 이런 것들의 방화벽이 다 설치가 되어 있겠지만은 일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중견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핑을 쳐서 날아가는 걸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날아가면 이제 그때 패킷을 조절해서 우리가 아주 큰 대량의 패킷을 쪼개서 알아서 날아가도록 만들고 그걸 한 두세 군데에서 날려보내면 그쪽에 해당하는 서버는 결국 뻗어버리게 되죠.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맞습니까? 이게 바로 죽음의 핑이라고 하는 핑 오브 데스, 그리고 변정 공격으로는 쫄트, 에스핑, ICMP 버그, 아이스 네트워크 등이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화벽에서 이를 핑 메시지를 아예 차단하는 ICMP 핑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되어 있는 그러한 방화벽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핑 오브 데스입니다. 말만 들어도 참 좀 기억이 확실히 나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도 나왔고 해서 자, 스머핑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스머핑이라는 공격 유형은 뭐냐면, 스머핑은 IP나 ICMP 앞에서 봤죠, 그죠? ICMP의 특성을 악용하여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 역시 집중적으로 보냄으로써 네트워크를 불능 상태로 만드는 공격 기법이다. 핑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죠, 그죠? 예. 그래서 네트워크 자체를 불능으로 만드는 공격 방법이에요. 스머핑도.
그래서 스머핑은 공격자는 송신 주소를, 그죠? 송신 주소 받는 곳이에요. 아니, 발신 주소죠. 그죠? 송신 주소를 공격 대상지의 IP 주소로 위장을 해요. 자기가 공격하는 대상지를 IP 주소로, 공격 대상지의 IP 주소로 송신 주소를 위장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송신 주소를 공격 대상지의 IP 주소로 위장을 하면 마치 송신 주소가 공격 대상지의 IP 주소로 위장을 하면 공격 장소 IP가 우리 쪽에 있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죠. 그리고 우리 클래스 대역에 있는 놈이라면 그렇게 위장을 하고 해당 네트워크 라우터의 브로드캐스트, 자,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하면 제가 이것도 한번 네트워크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브로드캐스트 주소라는 것은 네트워크 내에 특정 호스트, 그죠? 를 대상으로 우리가 패킷을 전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브로드캐스트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내에 전체 호스트를 대상으로 패킷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주소입니다. 특히 뭡니까? 우리가 허브 같은 경우가 브로드캐스트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전체적으로 호스트한테 대상으로 패킷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주소가 바로 브로드캐스트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IP 주소로 위장을 했다라면 분명히 같은 대역에 있는 곳이겠죠. 그죠? 그래서 해당 네트워크 라우터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수신지로 해서 패킷을 전송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대의 PC에만 전송되는 게 아니라 라우터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수신된 패킷은 해당 그 네트워크 내에 모든 컴퓨터한테 다 전송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 집중을 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수신된 패킷들은 해당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로 다 전송이 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불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조금 뭡니까? 핑 오브 데스하고는 공격 기법은 조금 다 틀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라우터의 브로드캐스트 주소, 전체 컴퓨터에 영향을 끼치는 이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수신된 패킷은 해당 네트워크 내의 모든 컴퓨터 호스트에 전송이 되는 기법이 바로 스머핑이에요. 그래서 해당 네트워크 내의 모든 컴퓨터는 이러한 엄청난 방대한 양의 수신된 패킷에 대한 응답 메시지, acknowledgement 메시지를 송신주소가 어딘데요? 공격 대상지의 IP 주소로 위장을 했잖아요. 그죠? 송신주소인 공격 대상지로 집중적으로 또 전송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공격 대상지는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해서 왜? 송신 주소를 공격 대상지 IP 주소로 위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cknowledgement 브로드캐스트 전체적으로 다 보내버리면 그 내용들이 응답 문자가 자기 자신에 속하는 IP 주소에다가 집중적으로 전송하게 되죠.
거꾸로 말하면, 그죠? 이로 인해서 공격 대상지는 네트워크 과부하가 당연히 걸릴 거예요.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전송하는 패킷이 크면 클수록 이내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게 되겠죠. 왜? 자신의 네트워크 대역에서 계속 뿌리고 받고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마비가 되고 외부로 나갈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스머핑 공격을 무력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각 네트워크 라우터에서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사용할 수 없게 미리 설정을 해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이러한 라우터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스머핑이라는 공격 방법이 나타나면서 이제 네트워크 라우터에서 이제 이 라우터가 그러한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 설정이 되는 기능이 이제 라우터가 생겨나면서부터 이 스머핑 기술 공격 유형을 막을 수 있게 되게끔 하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사용할 수 없게 미리 설정해 놓는 라우터를 설치해 줌으로써 거기에서 우리가 접속을 해서 라우터에다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사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한쪽에만 보내고 한쪽에 대한 액노리지먼트만 받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무슨 공격? 스머핑입니다. 스머핑. 알겠죠? 스머핑.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격자는 송신 주소를 공격 대상지의 IP 주소로 위장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위장을 하게 되면 같은 대역에 있는 네트워크에, 그죠? 모든 PC에다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통해 가지고 모든 방대한 패킷을 보냄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자체가 마비가 되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모든 브로드캐스트 주소에 있는 호스트들이 신호를 받았다고 응답을 하겠죠. 자기 자신 내에 있는 보냈던 보냈던 그곳에다가. 그렇다 보면 계속 주고 받고 그게 대량의 데이터라면 계속 그러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할 그러한 기능을 당연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스머핑 공격을 무력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각 네트워크에서 라우터에서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사용할 수 없게 설정해 놓은 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안 드렸군요. 드렸나요? 모르겠네. 이 서비스 공격 유형에서는 기출문제가 8문제 나왔어요. 8문제가 나왔고 중복된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우리 마지막 파트인 시스템 보안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섹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스머핑 공격은 이와 같이 딱 기억을 몇 개의 이제 단어를 위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브로드캐스트 주소, 그리고 송신 주소의 공격 대상지의 IP 주소로 위장.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다. 이걸 차단을 하려면 네트워크 라우터에서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사용할 수 없게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이다 라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스머핑이에요. 스머핑. 진짜 못된 놈들이죠. 그죠? 자, SYN 플루딩 요거는 시간이 좀 된 관계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SYN 플루딩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하죠. 저것도 설명하면 또 시간이 50분 가까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머핑, 핑 오브 데스, 그리고 서비스 공격의 개념, 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